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야, 이게 분명히 좋은 재료 같은데 그런데 이걸 막상 매매로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 손실나는 경험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뉴스들 중에서도 자, 어떤 뉴스, 이제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바로 그 어떤 뉴스가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고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에서 저는 9월 5일 오전 9시 10시 12분 자, 요때인데요. 이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코닉 오토메이션, 하필이면 여러가지 종목들도 있을 텐데 자, 왜 이 코닉 오토메이션을 굳이 선정을 해서 매매를 했냐,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슈. 자,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슈, 자, 여기에 이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는데 일단 차트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이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좀 붙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래대금이 입에 붙다 보니까 그냥 거래대금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줄면서 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쑥 빠져버리면은 이거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조정 시간이 좀 짧아야 되고, 그리고 조정폭, 이 주가 조정폭도 너무 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조정받고 다시 이제 때려줄 때, 자, 그때 진입을 해서 보시면은 야, 이거 팔 때 저 요번에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느껴지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요런 것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그리고 다시 칠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알파벳 N자형, N자형 파동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 그림 하나로 들어갑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저는 막 무슨 매매 이런 것들을 막 다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받쳐줄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슈가 강한 종목, 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슈. 그럼 무엇이, 어떤 이슈가 그렇게 좋게 보였기 때문에 자, 하고 많은 그 종목 중에서 그러면 코닉 오토메이션이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까지 자, 최근에는 방산 좋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 이 로봇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테두리 안에서 등장한 종목이라고도 우리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자, 쿠팡이 이제 AI 퍼스트, 자, 이걸 선언을 했죠. AI 퍼스트 전략을 쿠팡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건 뭐 인터넷 쇼핑몰 요렇게 보기에는 이젠 좀 어렵고요. 단순히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국내 물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죠. 왜냐하면 쿠팡 이전에 여러분들 뭐 로켓프레시라고 해서 뭐 오늘 저녁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뭐 신선식품이 배달이 와 있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쿠팡이 국내에 가장 실질적으로 먼저 이제 보편적으로도 전파를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의 핵심은 물류 자동화 투자 규모를 단 1년 만에 2배로 늘리겠다. 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쿠팡이요. 1년 만에 2배로 늘리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쿠팡이 그러면은 매출에 지금 신경을 물론 쓰겠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말인즉슨 자, 물류 효율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커머스 시장, 이제 쇼핑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과열 상태잖아요. 그죠? 이미 과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가격 조금 싸게 해준다, 조금 싸게 해준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이제 가격 경쟁만으로는 뭔가 차별화를 두기가,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 자, 이쪽 단순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아예 이걸 뛰어넘는, 자, 이런 기업들은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싸게, 누가 더 정확하게 배송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더 빨리, 더 싸게, 더 정확하게 배송. 이게 이제 저는 기업 생존을 가르는 시대가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자,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쿠팡의 국내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를 최초로 구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쿠팡의 국내 풀필먼트 센터를 자동화 최초, 그러니까 물류센터 자동화를 최초로 이제 구축을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단순히 로봇 테마주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납품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 경험도 갖추고 있고, 자, 실적 이력도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 자, 쿠팡이랑 같이 일을 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크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아, 그때 걔네들 영 별로던데, 자, 이런 이미지만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 자, 추가 수주 가능성,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만약에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이 와, 이거 사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어서 이제 조각조각 내고 하나하나 이어서 추론을 하니까, 아, 오늘은 코닉 오토메이션을 오전에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또 그냥 뻥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죠? 실제 납품 경험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이고,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사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자,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매매가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수가 체결이 되고 나서 와, 이때부터 머리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상한가 근처에 매도가 됐거든요. 상한가 근처 딱 찍는 거 보고 바로 이제 시장가 눌러서 제가 날려버렸거든요. 이때 제가 여기서 머리가 엄청 복잡했습니다. 왜냐, 상한가 근처였기 때문에 뭐 버텨서 상 들어가면 굳혀가지고 그 다음날 갭도 먹을 수 있겠다. 자,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보다는 저는 이 생각이 머리에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자, 이 생각하는 목표가가 상한가 근처였어요. 제 원칙대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야, 이거 저기까지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슈가 좋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름의 확신이 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속에서 야, 이건 무조건 100% 간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거든요. 그러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야, 이거 좀 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쪼르륵 밀리면은 아씨, 이것도 골치 아픈데. 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저도 당연히 듭니다. 그러면 이제 홀라당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조금만 올라 한 2, 3% 오르다가 흔들어 버리면 저도 당연히 팔고 싶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팔아버리면은 자, 손익비를 맞추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마음속에 이날 손절폭을 마이너스 3%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3% 이렇게 찔끔 오르다가 흔들어가지고 시장가로 던졌는데 만약에 2.4 찍혔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식의 매매가 앞으로 저에게 손익비를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운으로 수익 난 거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이런 짧은 매도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들, 야, 이거 안 갈 수도 있어. 장이 조금 그럴 땐 이거라도 챙겨야지. 야, 너 그래도 마이너스 3% 두들겨 맞는 것보다 낫잖아. 야, 지금 손익비가 문제냐. 지금 일단 살아야지. 자, 이런 식으로 제 원칙에 오히려 흔들어버리는, 자, 그런 마음속의 목소리가 저도 어마어마하게 환청이 막 들립니다. 제 귀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때마다 저도 뭐 제 정신줄 붙잡으려고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약간 철학적 개념이 담긴 영상을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릴 겁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뭐 듣고 좋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 들으라고 저는 제가 올리는 겁니다. 제가 들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제가 이제 혼자 중얼거리냐면은, 어떻게든 저도 이제 제 정신을 잡아야 되잖아요. 멘탈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미 내 매매 조건은 충족이 됐고, 지금 내가 할 건 다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 내 원칙대로 했으니까 내 원칙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대로 좀 믿고 가자. 계속 이렇게 해도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흔들림의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제 불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도 불안감 없이 매매를 뭐 온전히 100% 자신감으로 하는 사람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불안하고, 저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제가 되뇌이면서, 1분봉과 호가창이 이제 더 이상 날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장면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차트 뭐 오늘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일단 믿고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고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제 나름의 심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운도 따랐겠죠. 결국 16분 정도, 20분 정도인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5% 좀 넘기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저는 오늘의 매매가 주는 교훈은 저는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매매의 마지막 순간에는 뭐 기술적 분석, 차트, 거래대금, 재료 분석, 다 좋죠.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 순간, 모든 매매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률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만든 원칙이나 기준을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자,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자신만의 한 문장을 꼭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런 복기와 철학을 늘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